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성택 관세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관세법인 한림의 부평지사 대표 관세사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있었는데 저는 특이하게 서울관광고라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었습니다.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 열심히 배우면서 지내고 뭔가를 정해서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09년에 연세대학교 외국어 문학부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 노어 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1학년 때는 자유를 만끽하며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는 전공을 배정받고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도 받아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 그 다음 연도 카투사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운이 좋게 2010년 10월에 입대하도록 됐었고 2012년도 7월에 전역하고 복학했습니다. 복학을 했을 때는 교환학생을 목표로 해갖고 한 1년 정도는 러시아어 쪽에 공부를 좀 집중해서 했습니다. 4학년 1학기 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고요. 한 학기 다녀와서 한 3개월 정도 다녀왔습니다. 교환학생 가서 느낀 게 제가 언어 쪽으로 뭔가 재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걸 느꼈고 외국어를 공부했다 보니까 무역 쪽으로 취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무역 관련된 자격증 관세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마침 또 집 근처에 학원이 있어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관세사 시험 시작을 한 거는 4학년 2학기로 넘어가는 방학이었고요. 처음에는 1차 공부를 학교를 다니면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1차 기본이론 수업은 인강으로 들었고요. 학교 수업 끝나면 독서실 가서 계속 공부하는 식으로 했었고 문제풀이 수업은 뭔가 현장에서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1월쯤에 개강했던 문제풀이는 현강으로 들었습니다. 1차는 2015년도 4월에 봤었고요. 평균 80점 정도 넘는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1차는 좀 길게 준비한 편이거든요. 준비할 때도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뻤지만 예상했던 거라서 다음 2차를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4학년 2학기가 마친 상황이었는데 전공 학점이 몇 개 부족한 게 있었어서 졸업을 그래도 미뤄놨던 상황이고 빨랐던 분들은 벌써 뭐 취업해서 일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제가 늦다는 생각은 안 했어서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차 공부할 때도 2차 과목에 대한 기본 이론은 인터넷 강의로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걸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2차 기본 이론 수업을 들었었고 수업 열심히 듣고 그래도 시험 보러 가자라는 생각으로 1차 시험 끝나고 거의 쉬지 않고 계속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독서실을 집에서 거의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독서실을 다녔기 때문에 식사는 다 집에서 했었고요. 보통 아침에 한 7시 반쯤 일어나서 좀 늦더라도 무조건 8시 반 전에는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루에 할 공부 범위를 다 정해놓고 했었고 오전에 한 3시간에 3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독서실에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무조건 1시간 안에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보통 11시 또는 11시 반 정도에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짜놨고 일요일은 비워놨었어요. 비워놓은 게 그냥 무조건 논다라기보다는 평일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제가 짜놓은 루틴대로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채우지 못했던 것들은 일요일에 비워놨던 시간에 그때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수능 볼 때 직업탐구라는 영역을 봤었는데 인코텀즈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약간 배웠었던 과목들이 약간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찍어놨던 점들이 선으로 뭔가 연결된 듯한 느낌도 받긴 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2차 과목에서 초반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HS라는 품목분류 과목인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숫자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기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중에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차 시험은 2015년도 7월에 봤었고요. 아쉽게 떨어졌는데 제 기대보다는 점수가 잘 나왔어요. 평균 50점 정도로 나왔어서 생각보다 점수가 높다라고 했고 이 정도 점수가 나왔으면 내년에 무조건 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이유는 아무래도 공부 시간도 부족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동차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보니까 접근 방식도 달랐고요. 동차 시험 갔을 때 답안지도 처음 써봤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이후에 공부할 때는 아침에 무조건 8시 반 전까지 독서실을 간다 라고 생각했고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한 거래법과 같은 끼어져 있는 추가 과목이 있는데 한 8시 반, 9시까지는 무조건 그 과목들을 공부를 하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시간 반 정도는 관세법 공부를 했었고,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는 HS랑 관세평가 공부했고요. 저녁 먹고 와서는 무역실무 이렇게 3시간에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16년도 1월부터 모의고사를 봤었고, 다행히 모의고사 점수가 항상 상위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 공부 방법이 괜찮았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약간 왜 힘들었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없애고자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모의고사 때 좋은 결과를 받다 보니까 시험을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 내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빨리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책을 손으로 가려놓고 그 부분을 제가 떠올려 보려고 많이 했었고, 목차만 보면서도 많이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빨리빨리 보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2016년 7월에 봤고요. 답안지 쓰다가 보면 저희가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이름을 잘못 써서 다시 답안지를 달라고 할 정도로 막 손이 막 벌벌 떨리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하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2차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큰 시험이 끝났다는 후련함도 되게 컸고요. 제가 4교시 무역실무를 좀 잘 못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까지 준비를 하면서 제 기준에서는 엄청 열심히 했어서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매일매일 그 시간별로 제가 봐야 될 범위를 항상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무조건 그거를 끝내야겠다라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태해지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상황을 세팅을 해놨었던 것 같아요. 게임 하듯이 아니면 무슨 미션 같은 거 깨듯이 이거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계획 짜고 작은 거를 짜놓고 이루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발표는 2016년도 10월 중이었었던 것 같고요. 9시 땡 하자마자 큐넷 들어가서 합격자 발표를 봤었고, 제 수험번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서 그냥 소리 질렀었고, 제가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 라고 나오셔서 제가 합격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 통계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최고 득점자가 제 점수랑 똑같더라고요. 생년월일도 저랑 똑같고 수석 합격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학원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석 합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범위를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모든 자료나 모든 정보 이것까지 다 봐야지 라고 하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험 자체가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전 범위에 대해서 60% 이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부할 범위를 딱 세팅을 해놨고, 세팅된 범위 내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부분을 남들보다 더 많이 보자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빨리빨리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독서대를 샀을 때도 독서대 뒤에다가 관세사 황성택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했었고, 2차 시험 일정이 나왔을 때 달력에다가 시험날은 관세사 되러 가는 날, 합격자 발표날은 관세사 되는 날 이런 식으로 써놨었거든요. 나는 이때 합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달력에도 써놨으니까 무조건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관세사 합격하고 나면은 한 3주 정도 집체교육을 받고 수습 교육을 받을 곳을 구해서 수습도 받으면서 보통 그 곳에서 첫 번째 직장으로 이어지는데, 인천에 있는 관세법인에 취직해서 거기서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처음 취업했을 때는 제가 공부한 거는 공부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나름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거랑 되게 많이 다르다,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구나, 합격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관세사님, 관세사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좀 머쓱했던 것 같아요. 완전 일 처음 할 때는 전화 받는 것도 두렵고, 뭐 관세적인 용어나 무역적인 용어 외에도 일상적으로 업무에서 하는 그런 용어들도 좀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약간 처음에 좀 힘든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 4년 차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알아듣고,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해결해 주는 경험이 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도 어딘가에 가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이후에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올해는 관세법인 한림에 합류하게 돼서 부평지사에서 대표 관세사를 맡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수석 합격을 하다 보니까 합격했을 때부터 몇몇 학원에서 강사할 생각이 있냐라는 식으로 많이 제안을 주셨었는데, 제가 합격은 했지만 뭔가 누군가를 가르칠 실력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었어요. 1년차 끝나고 2년차 되는 시점에 제 선생님이셨던 관리사님이 계신데 꾸준히 저한테 제안을 주셨었는데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2년차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7년 정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웰페이스라는 학원에서 관세평가 맡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 보면은 중요한 시기에 제 수업을 들으러 와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따로 질문 오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항상 바로바로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 편인데, 하루라도 빨리 합격해서 떠나줬으면 좋겠다, 항상 이 마음이 제일 커요. 수험생활은 지나고 보면 추억이지만 합격해야 추억이 되는 거지, 합격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좀 아쉬운 시간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긴 하지만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자격증이 소중한 건가? 라는 걸 솔직히 어린 나이니까 잘 몰랐는데요.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대학의 전공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성적으로 정했던 전공이라고 하면은 자격증이라는 거는 시험을 보고 합격한 전공이니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저의 오롯이 인생의 전공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세사도 그렇고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 특성상 일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받잖아요.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 입장에서는 지나고 보면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적어도 일을 하고 나서 지나고 보면은 그 관세사랑 일을 해서 도움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관세사가 되고 싶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고, 아, 나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더 힘도 나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 너무 멋있다, 누구한테 보여줘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힘든 시간을 버티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 시작하고 한 3년, 4년 차쯤에 결혼을 했는데 앞으로도 화목하게 잘 살고 싶고요. 최근에 사업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초반에 열심히 해서 잘 꾸려서 번창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학업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좀 더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